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달부터 해서는 타 방송사에 또 방송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야간 교육이 아예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못 해드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계속 진행해 드릴 때 최대한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황 부분은요, 뒷부분에 넣어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방송 종목 위주로 쭉 넘겨드리고, 이 종목 위주로 넘겨드린 방송 이후에 뒷부분에 시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만 뭐 어마어마하게 길게 제대로 설명드린 그 내용 다 또 재차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오늘자 팍스 경제 TV의 시황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 대처하시면 충분하게 긍정적인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뭐 주간 단위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간에 항상 2,300개 종목에서 5종목을 압축해서 올려드립니다. 야간에. 최근에는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만 일단은 올려드려요. 간혹 이제 1조 미만짜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조 미만짜리를 많이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장 지수 자체를 원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조 이상짜리 위주로 넣어드려요. 그래서 5종목을 넣어드리고 있고요. 5종목을. 그리고, 개장 전에 시장 상황이 새벽에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장 전에 종목을 조금 바꿔서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5종목을 넣어드리면 당일 기준의 거래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다음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종목이 매일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다.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하이닉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시간 상황에 맞춰서 또 LG화학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드려요.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 개장 전에 LG전자를 급하게 넣어드렸어요. 월요일 날 LG전자. 결국은 월요일 날 LG전자 7%인가요? 8%인가요? 개장 초 이후에 폭등이 나오죠. 그런 흐름들을 잡아드립니다. 만약에 이 기준 거래량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에 못 미칠 때는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5MA, 20MA, 일봉이든 주봉이든 5개 캔들 또 20개 캔들의 거래량 평균을 넘기고 양봉일 때 그럴 때 접근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 거래량이 만약에 100만 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준 거래량 대비 9시 10분, 9시 반, 10시 뭐 이런 시간별로의 거래량. 100만 주가 장 마감일 때 100만 주 실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는 만큼의 비율대로 즉 10시다. 그러면은 100만 주 기준 거래량이면 30만 주 거래가 실리고 움직임이 나와야 따라 붙는다. 이런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종목군들, 그 누적 범위의 종목군들이 이런 거예요. 사실상 월요일 기준에 뭐 IT 기준이죠. 또 자동차의 기준도 월요일날 뭐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LX세미콘 같은 경우 주간 단위로 뭐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또 LG이노텍 폭발적인 시세. 또 이날 월요일 날 오래간만에 LG전자 개장 전에 넣어드리고 7.54%의 변동성. 이런 수익들을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익들을. 이런 수익 범위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수익 범위가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올려주시면서 결국은 또 세종 메디칼 상한가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월요일 날 상한가 종목 하나 잡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변동성 매매 상한가 종목을 잡아내실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날 기준에서도 종목군 올려드리고 변동거래량, 기준거래량, 추세 매매 기준 그렇게 해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에코캡 상한가 에코캡 9.06% 감사합니다. 에코캡이 상한가 갔어요, 이날. 그리고 세종 메디칼 월요일날 상한가 간 이후에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 마찬가지 기준이에요.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이 없어요.
그 다음 날에 수요일 날도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죠. 야간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변동성 수익률 와 한국 PNC 상한가입니다. 응? LG 디스플레이의 주간 단위의 흐름 또 일동제약의 상한가입니다. 이런 흐름들의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수익 수요일 날 LX세미콘 추가 폭등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한국 PNC 뭐 상한가인 거고 LG 이노텍 9.75%까지 폭발적인 시세. LX세미콘 반도체 주죠. 10% 수익 감사합니다. 크라크라 선생님 내년 8월에만 기세요. 크라크라 선생님 내년 8월에만 기세요. 또 주린열공 선생님 한국 BNC 와 상한가입니다. 일동제약 상한가입니다. 뭐 현대바이오도 변동성 나왔고 DB하이텍 변동성 나왔고 벤자민 선생님 한국 BNC입니다. 세종메디칼 3거래일 연속 변동성 확대. 월요일 날 상한가.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개장 전에 한국 BNC입니다.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되고 나서 한국 BNC 변동률 17%까지 변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 뭐 SK 이노베이션, 위메이드, 비덴트, 뭐 LX 세미콘 뭐 물론 꼬리 달리고 또 혹은 음봉으로 미끄러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게임빌이었죠, 게임빌. 컴투스 홀딩스 움직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이 성장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FOMC 회의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고 내년 1월 달까지는 1월 중순까지는 또 1월 말까지는 1월 달에 FOMC 회의 있기 전까지는 이런 수익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성장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준점들을 좀 놓고 보셔야죠. 새벽이슬 선생님, TV 선수 뜁니다. DB하이텍에 우리 DB하이텍은 이제 IT 주력주 중에서 수익 종목의 20% 꽉꽉 채워놓고 있잖아요. 실적 대비 뭐 원체 저평가고. 로보티즈 예쁜 공디님. 주석 슈팅 나와요. 5% 이상. 로보티즈 상한가. 목요일까지 상한가. 자, 금요일까지 상한가 한번 잡아봅시다.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미세먼지도 안 좋고 제 목 상태도 원래부터 지금 최근에 안 좋았고 거기다가 안경 독이 올랐어요. 안경 지금 바뀌었잖아요. 안경 독이 올랐어요. 막 닦은 머리 힘들어. 어제는 또 무료 방송을 2시간 이상 해드렸잖아요. 거의 11시까지. 10시 반? 상상 한번 출석 체크 갑시다. 저도 물도 좀 마시고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상상 얼른 얼른 상상 이런 상한가 종목 좀 잡아주세요. T 로보틱스 삼성전자 로봇 전문가 영입 4대 로봇 시장 집중 육성 상상 얼른 금요일 날도 상한가 하나 잡아주세요. 상상 능동적으로 저도 지금 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겠죠. 능동적으로 상상 얼른 물 좀 마실게요. 상상 삼삼삼삼 관희 선생님 또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해 진짜. 왜냐면은 우리 태조종 선생님, 주린열공 선생님 또 김명 선생님, 김영미 선생님, 복순남 선생님. 근데 채팅방에는 아무도 없어. 응? 상상 얼른 입장하세요. 그럼 뭘 얼른 입장하라는 건지 알아? 방송에서 못한 교육. 그러니까 장중에라 입장하실 때 미리미리 설명을 자세히 해야 돼. 접속하시면은 8시 10분부터 또 방송합니다라고. 어찌됐든 응? 상상 좀 능동적으로. 저도 목이 안 좋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접속 인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접속 인원이 계시는데 접속 인원이 뚝뚝 떨어져. 이거 윤정두의 그러면 윤정두의 문제인 거지. 방송을 제대로 못하거나 윤정두가. 그죠? 뭔가 심각한데 제 스스로가 뭔가를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쉬운 한 분이시니까 뭐 쉬운 한 분이 아니라 10분이어도 소중한 분들이시니까 잘 모시고 잘 대처해서 가야 되는데 뭔데 이렇게 접속 인원이 없을까요? 서포트 해주시는 직원분들은 월등히 많은데
상상.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해요.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잘 대처를 해드릴까?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외부 시간이 많아지셔서 그러나? 녹화 방송을 올려놔서 그러나? 아니면, 자, 내일부터는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부터는 그, 박스영지 TV를 진행을 할 때 방송을 올려놓는다? 그렇게 하고 방송이 끝나면 방송을 끊어버리세요. 방송을 끊고 다시 넣든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직원분들이 고민을 하셔야지. 응? 어떻게 하면 접속 인원이 더 들어오시더라라고. 그래서 팍스형제 TV를 연동을 안 시키고 그러면은 뭐 8시쯤 방송을 켜서 오른쪽 왼쪽 화면에 8시 10분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재방송 보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올려놓든가. 6시 10분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6시 13분에 들어왔는데 옛날 방송 나오고 있으면 또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발 좀 고민을 해보자고 우리 직원분들도.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응?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껐다가 새로 키면은 푸시가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접속 인원이 더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방이라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녹화 방송 올려놓더라도 8시 10분부터 방송합니다 이렇게 올리지 말고 오셨는데 재방송 나가고 있으면 안 들으실 수도 있잖아. 자, 하여간에 진행합니다. 맞아. 그렇게 해서 목요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뭐 장중상한가 기준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문나 선생님이 제가 좀 더 한국 BNC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갈등을 많이 했어요. 목도 안 좋고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자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시세가 뭐 어마어마하고 우리 주력주가 잘 가고 그래서 한국 BNC 뭐 한 5% 들어가 볼까요? 라고 해서 막 매매해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주력주에서 IT가 생각만큼 못 갔죠. 강보합이었잖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좀 탄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텍 정도가 일부.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국 BNC의 변동성 매매도 함께 들여다보다가도 제대로 잡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쉽게. VA 직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거 좀 더 기술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똑같은 한국 BNC여도 수익 내신 분이 계시고 못 내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뭐 돈다발 선생님 한비 잘 가네요. 29,000원 뚫고 가자. 근데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포스코 엠텍도 오늘 뭐 특이한 흐름이 나왔죠. 넥슨 GT하고 넷게임즈는 거래 정지된 장 끝나기 전에 공시 나오고 거래 정지되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내에서 급등 4% 6% 올랐나요? 급정지됐어요. 말도 없이 최고 급등이 나왔으니까. 자, 잘 보시죠. 일단은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그리고 개장 전에 종목군들을 올려드립니다. 5종목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리는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대부분 그 종목군에서 변동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상한가가 나오면 그게 진짜 내 계좌의 수익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로보티즈를 예쁜 공대님이 올려주셨지만은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인가 그럴 거예요. 2천억 원대 종목이 거래대금이 2천억 원대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가총액보다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머니게임 뺑뺑인 거죠.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 상한가 세 종목 중에 1,000억 미만짜리 종목도 있어요.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머리 아프죠. 그래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보셔도 오늘 같은 경우에 컴투스 홀딩스, 또 SK 이노베이션, 또 한국 BNC 충분하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대금은 좀 아쉽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또 두산 퓨어셀, HMM, 뭐 현대글로비스, 동진세미캠,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군들 변동성의 기준, JYP. 결론적으로 280개가 넘는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놓여져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280개가 넘는 종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승률의 종목군들이 나오니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보셔도 충분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무조건 보시는 거예요, 원래. 거래대금. 지금 그나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둔화된 거죠.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거래대금이 5위 미만으로도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위에 실려 있어야 돼요. 최상위 1, 2위에.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땡겨주는 장세, 그래야 시장 전체가 편합니다. 지수가 가야 내 종목도 편해요. 지수가 가야 야 지수 깨질 때는 뭐 이런 종목이 폭등 나와. 야 그러지도 않아. 지수가 가야 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 BNC의 비이성적인 사실 거래대금인 거고 자기 시가총액만큼 거래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변동성 매매를 하더라도 만약에 로보티즈를 들어가더라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최상위에 터져져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 변동성 따라잡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큰 자금이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거래대금 실릴 때, 뭐 에코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도 되고, 그죠? 3,300만 주대 종목이니까 5조 원대 종목의 거래대금. 조금 낮습니다. 좀 더 실려야 돼, 거래대금이. 오늘 좀 과하게 다날이 미끄러졌는데 미래에셋 창구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특정 세력 쪽은 아니에요. 또 희한하게.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이 사실은 터져야 돼요. 2천억 미만인 종목군들이 20위 안에 들어왔는데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고 그 2천억 이상의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순위 20위 전후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에 한국 BNC가 오늘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거죠. 한국 BNC가. LG노텍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더더욱 확장이 돼야 됩니다. 자, 상한가 리스트 보시면요. 뭐 10월 미만, 뭐 10월 14일 위메이드 시가총액 3조짜리 상한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11월부터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종목에서 다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내셨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1조 수준까지 올라오고 지금 1조를 넘겼고 그런 수준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가총액 1조 미만 뭐 또 몇천억 정도의 수준. 근데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NC소프트가 11월 11일 날 상한가하죠. 시가총액이 12조 원대에서 17조 원대까지 13조 원대에서 17조인가요? 네? NC소프트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의 그 폭발적인 시세가 저게 진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이날 NC소프트 1조 터졌죠. 1조 이상. 나머지 종목의 흐름이 아니라 이런 대형주에서의 기준을 분기에 최소 분기에 한두 종목 이상 나와요. 12월 때라도 뭐 한 종목 정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어떤 게? 1조 이상짜리 또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했던 종목에 큰 이슈가 불거지면서 강도 있는 그냥 한국 BNC처럼 이런 변동성의 흐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마지막에는 여기서 이제 뉘어졌지만 그런 흐름이 연출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까지 기준에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리스트 부분이 다시 보시면 주간 단위입니다. 그죠? 세종 메디칼 개별 매매, 여러분 선배분들의 개별 매매. 여기가 한 3천억 되나요? 그리고 이제 또 에코캡 예쁜 공디님,
그다음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있죠. 상한가 가면서 1조를 넘겼으니까. 일동제약, 그다음 로보티즈.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에 대해서 1조 월봉 차트하고 넣어놓으라 그랬는데 그 자체를 또 빼먹었네 우리 직원분이. 음? 근데 분명히 로보티즈를 넣어놓으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마지막에 잘못했나? 어찌됐든 하여간에 오늘 기준에 이제 상한가 기준에서 한국 BNC 쪽의 변동성 전거래일의 상한가였고 추가적인 이제 변동성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일통제약은 장중의 상한가, 국전약품 이제 움직임 나오다가 변동률. 결론적으로 한국 BNC 가자 뭐 금요일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란테가 와 계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유료 회원님들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VVIP 방입니다. 네. VVIP 방에 한국 BNC 24,600원에 들어가서 고점이 29,000원대예요. 29,000원대에서 꼬리. 근데 이때 올려주실 때가 12시 14분이니까 28,000원대 중반 후반대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 10% 이상. 비중은 제가 생각할 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이런 종목에 비중 많이 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심한 표현으로 도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 이렇게 움직였어요. 잘 가네. 어우 소름 돋아요. 끝내줘요. 뭐 결론적으로 한국 BNC의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이 종가 기준으로 8.1, 3입니다. 거래대금은 아시는 것처럼 1입니다. 내일 변동성이 한국 BNC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4% 마이너스로 시간에서 끝났기 때문에 개파락 이후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9월입니다. 한국 BNC 이때 당시 뭐 이때도 막 상하가고 폭등 내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공정공시의 내용이 아닌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닌 보도자료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심하게 표현을 할까요? 이 보도자료를 낸 거는 딱 한 군데 인터넷 매체란 말이에요. 딱 한 군데 인터넷 매체. 그러면 인터넷 딱 한 군데 매체에 기자 한 양반이 이름 지어놨는데 이 양반이 지금 가가지고 한국 BNC 나 취재 좀 합시다 해가지고 뭐 어떤 뉴스 내용을 보도자료를 얘만 뿌렸나? 아니라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왜 어떻게 이 사람만 이걸 알고 그리고 이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이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게 나오자마자 이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아니 공시도 없어 공시라는 거는 의무 공시가 있고 자율 공시가 있고 뭐 수시 공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시에 근데 의무 공시라는 건 이제 주가의 실질 변화 요인을 줄 수 있는 거 뭐 대주주의 담보대출이라든가 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다든가 실적 그 개선폭의 규정이 있어요. 일정 범위 이상 개선되면 그 신고하게 돼 있고 뭐 수주 계약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율 공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도 자료가 아닌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안 해. 왜? 자칫 잘못했다가 걸리면은 심각해지거든 벌점 맞고. 보도자료는 뭐 잘못 내도 정정하면 되고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니 조 단위의 시가총액의 매출이 194억짜리를 조 단위의 시가총액인데 매출이 194억이에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내용을 보고 야 이거 대박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TV에 나오잖아요. 자 한국 BNC가요. 이게 끝내주고요. 이번에 이거 성공하면 대박 나고. 지가 어디서 알았냐 이거야. 유튜브니까 말 함부로 할게요. 자기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 이거야. 지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지가 한 거는 이거 뉴스 하나 나온 거잖아. 뉴스 하나. 딱 한 군데 그것도. 근데 이것도 재탕 삼탕. 어찌됐건 우리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안 된다. 펀드멘탈적으로 안 되고 공시도 안 났다. 다만 펀드멘탈 안 되고 공시 안 났다고 매매 안 할 거예요? 그러진 않는다.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윤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매매.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부류가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첫 번째 이거 대박이에요. 무조건 사세요. 이런 애들이 하나 있어요 진짜. 정신 나간 것들. 지 돈이면 하겠냐고.
어? 그 정신 나간 것들.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밀리면 이게 7.8% 밀린 겁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8. 말이 마이너스 7.8%지. 고점 대비. 예? 근데 무조건 사래. 묻지마 매수래. 근데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분봉인데 분봉이 아닌 일봉, 주봉, 월봉에서 똑같아. 이런 데서 막 사래. 예를 들면 뭐 지금 10만 원인데 30만 원 간다 막 사래요. 이거 대박 난다고. 밑도 끝도 없어. 펀드멘탈 설명도 없고 그냥 뉴스 쪼가리 보고 이름 외우고 나와서 뭐 무슨 약품이 이번에 개발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응? 그럼 기술적으로라도 명확히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래 대금을 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 분봉에서는 거래량만 보는 이유는 일봉, 주봉, 월봉에서는 막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군들, 의약품 쪽에 상한가 랠리 이런 종목군들은 단순간에 한 달 만에 막 200%씩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한 달 만에 200% 올라오면 만 원짜리가 3만 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젠이 작년 7월 달에 10만 원 초반에서 그러면 만 원짜리에 1,000만 주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만 원짜리에 3만 원짜리에 1,000만 주면 얼마예요? 3,000억입니다. 1,000억의 거래대금과 3,000억의 거래대금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00만 주여도 거래량을 보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고 합니다. 일주 월봉에서는 변동이 큰 종목은.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의 분봉에서는 그래 봐야 퍼센테이지로 뭐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니까. 뭐 상한가까지도 단박에 이렇게는 아니니까. 그래서 거래량만 놓고 봐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변동성의 캔들의 크기는 거래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없을 때는 주가가 밀린다고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거래량 없으면 주가가 밀린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거래 없이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매집주들 같은 경우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래가 없어서 둔화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거래가 없으면 거래량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 나서 비이성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거래 터져 있으니까 올라갔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뭐 얼마야 얼마 2만 뭐 4천 5천 원 칩시다. 2만 4천 원, 2만 5천 원, 2만 6천 원 매물이 막 호가창에 매도 호가창에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먹으니까 매수를 하니까 거래가 실리는 거겠죠. 응?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질 때 거래가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거래량을 여러분들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잡아드린다면은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따라붙습니다. 그럼 따라붙어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서 매매가 되냐면은 여기서 일단 거래가 터집니다. 대량으로 11시 넘어서. 그럼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래가 막 터져.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다시 그림 그려드릴게요. 캔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되냐면 캔들, 뭐 삼성전환도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9시간짜리 110만 원 주고 교육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 VOD를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보시면은 시초가가 어디냐면요. 이게 5분봉인데 오늘의 시가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안 보이시겠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이게 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시초가는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밀렸죠.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 이따시만한 음봉이 된 거예요. 이따시만한 음봉. 꼴이 달려있는 이따시만한 음봉. 주가가.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새가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몸통이 이따시만한 음봉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계속 달려 올라가. 달려 올라가고 이게 이제 지워지겠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종가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몸통 기준의 시가와 종가 이런 부분 아주 진짜 생 기초도 모르시면은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게 돼. 그럼 채널 돌려가지고 윤정도는 복잡하잖아 뭐가.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도 복잡하죠. 그럼 채널 돌리면은 그냥 아이고 한국 BNC가요. 내일 자자 대박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시원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일 일은 어떻게 알아? 한국 BNC 내일 올라? 어떻게 알아? 하이닉스 내일 올라? 그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죠. 50대 50이지만 앞으로의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집이 17% 이상 돼 있고 평균 단가 17,000원 이상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 한국 BNC는요. 뉴스 나왔어요. 뉴스. 보도자료 뉴스 나왔어. 누가? 몰라.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 그거는 기본적 분석이 아니잖아. 저평가도 아니고.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해서 대처해야지.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방송 윤정도가 깔랑깔랑 방송되고 방송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공중파야 아니면 종편이야 뭐요? 말 그대로 케이블 TV 수백 개 채널이 있는 거에서 한 군데 나오는 시청률도 없는 그런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를 그렇게 신뢰하면 안 돼요. 윤정도를 포함해서.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어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을 개별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주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5분봉이라고 보지 마시고 일주 월봉. LG이노텍이 최근에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얼마요? 8조 수준, 7조 5천억까지 오를 때 그럴 때에도 똑같은 기준점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시초가를 넘기기 시작하면요. 요자락이 되게 넘겼잖아요. 여기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바뀝니다. 꼬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몸통이 되는 거예요. 몸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꼬리가 점진적으로 달려요. 거래가 터져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가 점진적으로 달리면 어디서부터 살 것인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교육 VOD를 오늘 회원가입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얘기하면 질려버릴까? 80시간짜리. 우리나라에 8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8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보라 그래. 거짓말하지 말고. 80시간짜리 교육 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장중에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 장중에 한 10분, 20분 만에 이걸 설명 어떻게 다 해. 장중에 막 그냥 빨리빨리 설명해 버린다고. 그리고 일단 매매 사인 먼저 드리고 빨리빨리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윤정도를 신뢰하고 대표님이 알아서 문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그 교재 무료로 받으셔서 기본적인 교재는 무료로 드려요. 캔들 교재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 캔들 도서 통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교재도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공부하시겠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쿠팡 가서 사서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사기 싫잖아. 그럼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드려요. 회원가입하기도 싫다. 그럼 지금껏 들으시고 나중에 잘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락의 편입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어느 자락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는요. 일단 여기서 아리까리에다 거래가 애매모호했다. 나는 아니야. 5MA, 20MA, 5개 캔들, 20개 캔들의 평균치를 넘기고 양봉일 때 기준이 돼야 돼. 못 넘기죠, 여기서. 쭈삣쭈삣. 그럼 여기가 정점이다. 못 넘기잖아. 쭈삣쭈삣. 넘기고 양봉이 나와야 돼. 못 넘기죠. 가격 반발력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데서 현혹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 시간 내에서 4% 폭락. 이게요. 일주월봉 다 똑같은 거예요. 거래가 수반될 때 기준에서만 본다. 조금 있다가 다른 종목 일주월봉 또 이 종목의 일주월봉을 다시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윤정도는 명확해. 9월 6일 날 방송 내용에서 9월 6일 날 이런 내용을 다 보여드려요. 보여드리고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다. 왜? 아니 그렇게 따지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맞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펀더멘털이 돼요? 앞으로 뭐 공장이 뭐 완성이 되고 그러면 뭐 수주 받아올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적이 한 방에 그럼 그때 가서 사면 돼.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저평가가 아닌 기준이다. 그럼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목적이 뭐다?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수급이라는 건 누구다?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외국 기관인 거고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개인 세력인 거죠. 그러면 수급을 분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본다? 휘황찬란한 거, 기초도 모르면서 자꾸 휘황찬란한 거 보지 마시고 캔들, 패턴.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빨간색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 그럼 뭐 강세인 거죠. 누군가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 또 패턴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상승 형태 확인형 패턴 4대 천왕이 떴어. 그렇게 해서 캔들의 색깔 패턴을 보는 거예요. 4대 천왕 캔들을. 두 번째 기준은요. 매직 시그널 여기 없습니다만 매직 시그널을 봅니다.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특정 거래일, 5일 전이다 그러면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이에요. 20일 전이면 20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실질 평균 단가가 얼마 거래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보완돼서 나오는 게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이런 걸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건 뭐예요? 그램빌의 매매 법칙을 단 1분 1초라도 기울기를 빠르게 잡아내서 나는 매매를 할 거야. 그게 윤정도가 보여드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 매직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소나 모멘텀 차트입니다. 근데 HTS에서 나오는 또 수치는 전부 잘못됐어요. 왜? 그들은 시스템 개발하는 친구들이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지네 마음대로 넣었어요. 안 맞아요. 그럼 윤정도가 드리는 수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9시간짜리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80시간 내에. 결론적으로 세 가지인 거죠. 캔들,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이 제대로 실려야, 거래대금이 실려야 신뢰도 높아진다. 그럼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은 뭐냐? 그럼 빨리 넘길게요. 이게 지금 4만 원대예요. 이게 4만 원대라고 지금. 응? 그러고 나서 이게 6만 원? 9월 28일 날 6만 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보실 때 이 캔들 크기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국 PNC 이때 일주월봉, 이전 일주월봉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그것도 주세요. 상승 형태 확인이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2만 원대. 2만 원대. 다시 보실까요? 여기가 2만 원대 기준이라고. 2만 5천 원. 이 정도 짜리. 2만 5천 원. 그리고 요 자락이 4만 1천 원. 결론적으로 거래가 여기서도 터져야 된다. 주간 단위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지속되면은 계속 볼 수 있다. 상승 형태 확인형 이후에 거래가 수반되는 요 흐름에서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 거래가 없는 관점에서의 추가 흐름은 이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더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어제 상한가 갔을 때 기준 잡아드린 건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확장되는 흐름하고 이게 7만 500원까지 간 거예요. 7만 500원. 한 주, 두 주 만에 2만 5천 원까지 내려옵니다. 2만 1,500원, 2만 1,500원. 요거예요, 요거. 거래일수로 7만 500원 찍고 이게 7만 500원 찍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2만 원대. 7만 500원 찍고 2만 원대. 씁쓸하죠.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깡통 차고 다 시장에 퇴출되셨을 거야 아마. 농담하는 게. 요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 땡겨서 볼까요? 지금 오늘 걸로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 나왔죠.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이유가 이날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 끝나고 증자 발표해버리죠. 증자 발표 나기 전에 뭔가 보도자를 또 내놨으니까 주가 변동이 나왔겠지. 증자 발표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개파락 18%에 거의 뭐 하한가 수준으로 마감. 어떻게 견디죠? 결론적으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서 상승 장악형이 떴을 때 거래량이 있어서 이때 들어가서 상한가 수익을 냈다.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깨져 내려가고 돌렸다. 돌릴 때 장중 매매를 단행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인 거예요. 고점 대비 꼬리 달고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 꼬리 달고 내려. 이해되세요? 한국 BNC 내일도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펀더멘탈은 뒷받침되지 않는다. 응? 펀더멘탈은 실적이나 이런 건 뒷받침되지 않아요. 자산 가치나 이런 것. 이슈와 심리입니다. 수급과 심리. 근데 수급도 문제는 어떤 거예요? 수급의 문제의 범위는 일단 대형주의 외국기관처럼의 흐름이 아니다. 누적적인 수급이 아니고 액티브 펀드에서의 흐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돼요. 이렇게 이제 뉴스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죄송스럽지만은 50이 넘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까 막 그랬잖아요. 로보티즈 이거 종목을 왜 안 넣었지? 뭐 결국은 방송 나와서도 봐놓고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예쁜 공주님이 로보티즈 10시 기준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어? 문나 선생님이 내년 5월에 만기신데 문나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 올려주시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 상승률 5위 장중에 상한가였지만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2,7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 원대 초반일 거야 아마. 그게 결론적으로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슈 불거지고 거래 터지면서 움직였다면 여기도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에 따라붙었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상한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 자료도 지금 드릴 거예요. PDF 파일.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 직원분들은 방송 원고 무조건 PDF 파일 만들어놔서 장중에 방송 중에도 올려주시고 장중에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무방할 때에도 올려주시고 PDF 파일을 그렇게 해서 이 내용 보시면 그 PDF 파일 원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또 5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또 소형주, 또 내가 수익을 편입단가 대비 10% 이상 수익을 냈을 때의 기준, 또 10% 미만일 때의 기준, 또 상한가일 때에도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가 이탈되고 마이너스 2% 전량 차익 실현한다. 왜? 겪어보셨잖아요. 소형주들의 경우 특히 더 언제 어느 때 이상한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시간에서 뭐 하한가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개장 초에 뭐 하한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버나잇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0% 미만, 편입 물량의 50% 미만만 가져간다. 이게 시초가에서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뭐 시초가 형성되고 이게 고점으로 밀리거나 혹은 시초가 형성되고 양봉 났다 밀리거나 그러니까 그걸 절단을 못 내리겠다 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거래량만 넣죠. 이게 일주 월봉이라고 보시고 일주 월봉인데 이게 분봉이라고 보시고 예를 들면 분봉이 터졌어요. 거래가 이럴 때 보는 거예요. 거래가 없어. 그럼 밋밋하게 횡보죠. 전량 정리입니다. 거래가 없다고 무조건 하락한다 그러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래 없이도.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거래 터지면서의 변동이야. 그럼 이럴 때 따라 붙는 거예요. 이럴 때. 단기 매매. 그러고 나서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아요. 그죠?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밀린다가 아니라니까. 거래가 없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매집을 하거나 하면 올라갑니다. 소형주는 매집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저기 채널 돌리면 뭐 소형주 이거 뭐 여기서 매집을 했네 뭐 여기서 매집을 거짓말하지 말라. 소형주를 누가 매집을 해요? M&A 하려고 매집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빨간색으로 탁 들어와 있으면 이거 매집했다고 표현한다고. 아니야. 매수매도 뺑뺑입니다. 이거를 매집했다고 표현할 수 있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2000년대 이전에 HTS가 발달하기 전에 개인들이 윤정두가 이런 증권카드 가지고 34년 된 증권카드 이제 35년 되겠죠. 내년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객장에 가서 전표에다가 주문서 넣었을 때 그래서 모는 종이에 차트 그릴 때 그럴 때는 거래가 터져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산 거죠. 그리고 나가지를 않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비중이 얼마인지 다 따져봐야 돼. 근데 오늘날의 이런 거래량은요. 뭐예요? 오늘 시가총액보다 더 거래가 더 터졌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뭐야? 매수매도. 시스템 거래를 위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쓸 때는 고빈도 거래라고 합니다.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이 그렇게 직역을 해놨어요. 고빈도 거래라고. 그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매수매도 시스템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군가가 거래 터졌다고 쫓아오면은 계속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매수매도. 그러면서 요 차이, 요 갭의 차이, 요 부분만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 빵 터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확 없어져.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매집했어요. 그렇게 안 하죠. 소형주, 중형주 또 외국 기관이 관심이 없는 종목은 매집은 없습니다. 매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성 엔지니어링, DB하이텍,
이런 종목에 수급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LG 이노텍 막 들어오죠 매수. 그걸 매집을 했다. 결론적으로 로보티즈를 내일 매매하세요. 그 방송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로보티즈는 내일 사라 끝내준다.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 돈 가져가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독립은 이제 독립하셔서 수익을 잘 가지고 계시는데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종목 기준에 이렇게 그 무료 방송에도 넣어주시는데 종목 뒷부분에도 이렇게 계좌 수익을 다 넣어서 알려드리세요.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합병하기 전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 수익이세요. 작년 수익 129%의 작년 수익. 올해 5월부터 6월의 수익이 아니고 작년 수익. 어마어마하죠. 129%의 수익, 85%의 자산 수익. 이런 수익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 선생님이 이제 그 만기가 여기 보시면은 올해 9월 30일이셨는데 아마 1년 끊으셨나? 보통 다 장기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기 때 연장 안 하시고 독립을 하셨어요. 매매가 뭐 원체 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넥스 사이언스, 네이처셀 이런 종목군들도 만약에 단기 성향으로 들어가셨다면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끊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압박링 같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전량 차익 실현 절반 매도했습니다. 절반 차익 실현, 절반 매도했습니다. 계좌 세 군데 차익 실현했습니다. 또 SKC, 두산 피오셀 다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또 OCI 같은 종목에서도 다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의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다 내시는 거예요. 소형주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 키리우스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34%의 수익이 뭐예요? HMM에서 수익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운수대통 선생님도 그렇고 키리우스 선생님도 그렇고. 키리우스 선생님도 아마 이번 만기에서는 연장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랑 한 2, 3년, 3년,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가 한 3, 4년 되셨는데 저랑 한 2, 3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9% 이런 거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카카오 수익 실현. 또 마찬가지예요. 계좌 수익 누적으로 246%. 종목 하나 잘 맞춘 게 아니라 계좌 수익 자체. 이런 수익 부분들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키루스 선생님은 저한테도 꾸지람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대표님 여기서 잘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잘라내시고요. 차익 실현하시고요. 혹은 손절하시고요. 웹에 계신 분들은 제 문자 사인 대로 가십시오. 왜? 그 매매 사인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장중에 우리가 이제 VVIP 회원님들이 전체 300분이 넘으세요. 그러신데 이제 이분들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를 참여하실 수 있는 VIP 회원님들은 접속 인원 따졌을 때 한 들쑥날쑥하니까 동접으로 유지되는 접속 인원 3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들쑥날쑥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한 50분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뭐 한 30분, 50분.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300분 넘는 분들 중에서 한 60분에서 60명에서 100명 정도. 그런 분들께서만 실시간 매매가 좀 원활하시고 다른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그리고 실시간 매매보다도 추세 매매 부분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건 그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게 되는데 무한수익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이렇게 교재를 다 나눠드리고 교육을 다 해드렸는데 불구하고 볼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적 수급에 매집이 돼 있느냐 플러스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느냐 그것이 이제 신뢰도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 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에서 이제 수익 진행형 수익을 또 왕창 많이 내줬고요. 주식의 주자 시가 종가도 몰랐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8월 17일 날 교육을 신청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올해 딱 한 번 교육했습니다. 올해는 8월 17일부터 해서 교육을 스타트를 해서 50분짜리 25강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과금하시고 다 교육받았고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교육입니다. 유료 교육. 25시간을 어떻게 해, 누가. 20시간 이상은. 중복 없이. 결론적으로 스페셜 방에 이제 교육받으러 오셨다가 VV로 넘어오셨어요? VV가 치료 좋아요. 만약에 안 되면 스페셜 방 오세요. 스페셜 방은 뭐냐면 문자 받고 채팅방 한 달 같이 움직이시고 나머지 개월수는 문자 받고. VVIP 방은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장중 실시간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녹화 방송 보시고 또 복귀하고 또 질의응답하고 포트폴리오 다시 또 주시면 또 포트비 좀 다시 정리하고 모든 게 다르겠죠. VVIP. 문난님 같으신 경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원의 수익을 인출을 하셨어요.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5월 23일이 만기세요. 그러니까 5월 24일에 가입하셨겠죠. 그래서 5월 24일에 가입하셔서 5월 25일 날, 23일 날 만기신데 이때가 올려주실 때가 9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몇 달, 4달 된 거예요. 4달. 4달 만에 수익이 얼마 났냐면 70% 납니다. 3억 계좌에서 70% 수익이 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대부실서죠. 시가총액 25조짜리. 25조까지 올라왔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렇게 해서 현금 1억 인출하고 나머지 주력을 채웠어야 했는데 주력의 기준이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바닥 찍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 대비 30%인가요? 35%인가요? 9만 원 초반에서부터 9만 500원에서부터 12만 5천 원 이상까지 올랐으니까. 와우. 8월 2일 날 예쁜 공디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번에 호텔 강연에 12월 10일 호텔 강연에서 만나셨죠? 총 24분 오셨고 만나셔서 또 반가워요 하고 인사하셨고 8월 2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6천억씩 막 터진 거예요. 그 전에는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별로 없었어요. 2천억만 해도 대박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조가 넘는 종목이니까.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4조 이상 터지면서 20만 원이 아니라 36만 원까지 가버립니다. 이때 2일 날이 17, 18, 19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로부터 뭐 7, 80% 이상 더 올라온 거죠. 차익 실현은 왜 39%냐? 그게 아니라 8월 10일 날 4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기록이에요. 종목 하나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2위. 그렇게 터지면서 상한가 진입을 합니다. 3% 강세 이후의 상한가. 어떻게 다 기억하냐? 아니, 다 수익을 냈으니까 기억하지. 매매 사인이 이날 하루에만 6개가 나갑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만 6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상한가를 가니까 가면서 계속 이렇게 쭉 가주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깊이 있게 빠졌단 말이에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상한가. 미련 없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해서 한 3거래를 밀리고 8월 17일 날 강보합에서부터 25% 상승. 이게 36만 원 간 날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길게 달려 그날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통합 수익률이 아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종목이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이 있잖아요. 이때 꼬리가 달리거나 그 다음날 운보면 이걸 전량 차익 실현 잡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지간하면 갖고 가요. 또 대형 주면 이럴 때는 매집이 됩니다. 대형 주면 눈에 보이게 외국인이 사요. 그리고 여기서 깨지죠. 그리고 거래량이 둔화돼요. 수급은요. 튀어나오든가 아니면 원래 매집이 없었어. 펀더멘탈적으로는요. 부담스러웠어. 그럼 이럴 때 안 산단 말이야.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신 분들은 자꾸 낙폭과대로를 36만 원 대비 20만 원대 만약에 예를 들면 초반에 와 있다. 그럼 자꾸 낙폭과대로를. 물론 뭐 26만 원, 뭐 27만 원 오르긴 했지만 이런 변동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단기 뭐 보름 만에 더블 나는 거. 그러려면 거래대금이 월등해야 되는데 제한적이다. 어찌됐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이런 LNF나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누구? 문난 선생님이.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와 있는 12, 13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크래프톤에서의 수익.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보름 만에 더블 가는 그 수익. 뭐 게임주의 여왕이지. 게임주의 여왕. 공주라고 해야 되나? 공주? 게임주의 공주? 아직 결혼 안 했었으니까. 게임주의 공주? 어우, 호텔에서 뵈니까 그냥 무서워. 공주마마. 성격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뭐 어찌됐건 차익 실현이나 뭐 손절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을 월등히 잘 하십니다. 이런 극대형주에서 제가 본 종목에서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캠트로스 정도,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롯데정밀화학 이런 극대형주에서 롯데정밀화학이 언제 9월 29일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또 차익 실현해요. 위메이드 10월에만 200%. 근데 게임주의 공주라니까, 공주. 게임주의 공주. 많은 자료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방안에 공유를 하세요. 그것도 VVIP 방에만 공유를 해주세요. 많이 공부한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데브시스터즈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종목의 수익을 다 잡아내시죠. 롯데정밀화학 12월 3일. 자, 롯데정밀화학이 이날이 9월 29일이고요. 이날이 11월 3일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라니까요.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보통 때보다도. 그럴 때 꼬리가 달리거나 그 다음날 운봉이면 전량 차익 실현. 하락 장악형이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낙폭과대인가? 뭔 낙폭과대야. 과도하게 올라왔을 때 기준인데. 그럼 낙폭과대면 좋아요. 낙폭과대를 누가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요. 자,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은 뭐다? 1. OMA 20MA, OMA 20MA, 5개 캔들, 20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 그것을 넘길 때 우리는 거래량이 수반됐다고 칩니다.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일정 범위 형성돼 있어야 되죠.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 기준에 2천억 이상을 넘길 때를 기준으로 냅니다. OMA, 20MA 거래량을 넘길 때 그거, 그다음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부합해야 될 때에는 2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을 넘겨야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큰 변동성. 3. 시가총액 조 단위 종목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거래 대금에 10조짜리가 2천억 터져. 그건 안 돼. 더 터져야지.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거래 대금의 차이는 있다. 그것도 거래 대금 거래량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저 물 좀 마시게. 거거 한번 갑시다. 거래량 거래 대금 교육 자료 주세요. 거거 얼른. 농담 아니라 얼른. 그리고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좀 일찍 끝낼 거예요. 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죠? 접속 인원이 너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때보다 뭐 장이 깨지거나 뭘까요? 녹화 방송을 볼 수 있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은 지금 시간대 다른 분이 또 하시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죠? 위드 코로나라 외부에서 뭐 식사하시려고 그러시나? 응? 거거 한번 갑시다. 아, 목 아파. 응. 그리고 목이 오늘은 너무 안 좋아서, 응?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뒷부분에 이제 종목들을 최대한 자세히 또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종목이 나오겠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설명 빠르게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우리 직원분 또 올라오셔야 돼요. 좀 빠르게. 거거. 좋습니다. 거거. 녹화 방송을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5MA, 20MA도 안 터져. 2천억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접근 범위를 못 들어가는 거야. 어느 자락에서든. 그러고 나서 뭐가 뜹니까? 상승 인터 확인형 4대 천원 캔들이 뜹니다. 그리고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승 이후에 꼬리를 달아요. 차익 실현. 몸통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죠? 갭상승이니까. 이따만큼의 크기의 캔들을 크게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굉장히 큰 캔들이 나온 거죠. 이만한. 근데 꼬리가 달려요. 차익 실현. 못했어요? 그 다음날 갭상승이면 차익 실현. 못했어요? 하락 장악형이면 차익 실현. 그래서 캔들 패턴 중에서 4대 천왕 기준에 하락 장악형이 뜨면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다. 전량 차익 실현을 기준입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의 차익 실현인데 우리는 변동성 매매에서는 고점 대비 2~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렇게 해서 그 전략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일주, 월봉, 분봉의 기준에.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기준. 그런 교육 내용을 전부 어디서요? 쿠팡에서 캔들만 9시간짜리 교육을 110만 원에 팔고 있으니
그걸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오늘 기준에 회원가입하셔서 자료 받으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아휴, 무슨 공부야 힘들게 윤정두가 그냥 알아서 해줘 그럼 매매 사인 받고 매매하셔서 수익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나님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문나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신 거죠. NC소프트에서도 이번에 11월 18일 날 상한가고 그랬잖아요. 언제? 11월 11일 날 상한가 왔잖아요. 39.97%에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그 수익을 다 잡아낸 겁니다. N게임 30.94 게임주의 어항이라니까. LG전자 36.15 한국 PNC VA 오늘 기준이죠. 24,600원에 들어가서 28,000원대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 네이버에서 오세요. 네이버에서. 응? 이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직원분한테도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업무 뭐 하셨어요? 그닥 한 것도 없어. 미안하지만. 근데 이거 글씨 하나 이렇게 PPT에서 확인을 해보셔야지. 글씨체가 잘못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넉넉하게 주든가. 이게 뭐야? 그죠? 윤정도 회사에 회사 직원분들이 뭐 몇몇 있다고 그러고 회사라며. 이게 무슨 동호회 수준도 안 되는 거지. 무슨 이 디자인이. 그죠? 혼내줄 거 우리 직원분들. 여러분들은요. 그만큼 프로의식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니시면 프로한테 배워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을 설정하셔야 돼요. 디자인님 맡고 그랬더니 뭐요? 윤정도 검색해서 이런 액센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홈페이지 찾아가는 방법, 윤정도를 어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넣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강조를 드려야지. 종이만 보시면 모르잖아. 이거 자료를 저희가 뿌려드리면 보고 다 아셔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어떡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식 홈페이지라고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윤정도의 주식 두시경 요 밑에 하단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전화번호도 있고요. 메인 화면 오른쪽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배너도 있고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나 목요일부터 윤정도랑 함께 갈 거야.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수익,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내고 그리고 일부 자금 가지고 뭐 한국 PNC 같은 종목에서도 변동성 매매 해볼 거야. 그리고 나는 교육받기 위해서 이 자료도 무료로 받을 거야. 9시간짜리 5강, 45시간, 기초교육 강좌 15시간짜리 16강. 그렇게 해서 이게 60시간. 그리고 2021년도에 진행해드린 교육이 20시간 이상. 그리고 호텔 강연의 교육이 2시간 가까이. 그 교육 자료를 전부 다 드립니다. 동영상까지 싹 드려요. 다시 보여드려요. 전화번호. 그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나는 좀 자산 규모가 커. 난 VVIP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3개월 동안에 함께 수익 내시자고요. 어떻게? 문자 받으시고 카톡방 오셔서 카톡방에서 또 동영상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자, 1조 이상 상승률 상위 종목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다 떠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의 PER은 같은 화학업종 기준의 롯데케미칼 뭐 5배 수준인가요? 지금 PER이?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 하나솔루션 이런 쪽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논할 수는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저평가예요. 그런데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악재 인양 이야기를 하는데 34년 동안 주식에서 이게 2차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소리는 저는 살다 처음 들어봐요. 오늘 기사 내용도 3개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여러 기사 내용 중에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제가 본 건 한 3개가 있었는데 물적 분할 관련된 내용을 한 군데서 쓰니까 나머지 2군데 더 썼어요.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일단은 임시주총이나 이런 데 다 결정을 내린 거 다 이렇게 하기로 됐어. 그런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정치권은 이제 압력인 거죠. 그러면 안 돼. 독립성을 줘야지. 이쪽이 압력을 넣어서 이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계몽을 시켜야죠. 교육을 해주든가 계몽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상 공매도 같은 경우 순환 기능을 저는 강조하는 편이지 공매도 때문에 뭐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나는 것처럼 외도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공매도 교육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뭐 정치권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뭐 공매도 우리가 뭐 막아줄게 그러니까 표 좀 줘봐 이런 잘못된 거 후진국이지. 금융을 독립을 시켜놔야죠. 그 공매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거 갖고 싸움할 필요도 없고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와서 차익 실현의 욕구에 의한 조정이 일부 나왔다고 치면 그럼 물적 분할하고 상관없이 주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응?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차익 실현의 욕구. 근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지금의 기준에 오늘 날짜 기준에서도 뜬금없어. 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대. 근데 한 군데서 보도자를 내니까 그거를 또 훔쳐다가 자기가 쓴 거인 양 지도 관계자랑 얘기했대. 그러면 2명 이상의 관계자는 1명일 거 아닙니까? 그럼 2명 이상의 기자분이 자기가 직접 진짜 다 연결해서 쓴 거라면 관계자가 이름이 나오겠지. 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있다 보니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손해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손해가 있다 보니 물적 분할에 대해서 다시 제도를 수정해 보려고 한다.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물적 분할을 개인들이 손실을 볼 수 있으니 규정을 바꾸려고 한다. 뭐 이렇게. 물론 오늘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뭐 꼭 그렇게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강세를 띄긴 한 건데 2차 전지주들이 개장 초부터 다 같이 강세를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 부분에 SK 이노베이션하고 극명히 엇갈리죠. 이쪽은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자칫 시장에서 오해가 되면 철회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여기 보면은 금융위와 검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글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지. 이거를 물적 분할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해서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을 취소시킨다. 강압할 수 있다? 강압할 수 없죠. 회사의 기준이고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기준이었는데 갑자기 바꿨고 야 니네부터는 안 돼. 이건 아니지. 결론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뭐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뭐 동영상 쪽에도 그 설명을 드려놨어요.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와 계시면 이 동영상도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텍스 전략도 올려드리는 거고 그다음 매직 계산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차트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평가는 아닌데 2차 전지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거고 물적 분할 이후의 기준에서도 뭐 IPO 성공과 함께 시세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부분의 주봉의 기준은 이제 샛별형이 떴을 때의 기준과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흐름. 한 번 더 터져야죠. 이게 장중의 기준입니다. 한 번 더 터져야 되죠. 그게 다음 주까지 연동되면은 일단은 현재 기준에 잠깐만요. 이 위에 게 이게 주봉이라고? 7월 9일? 올해 7월 9일? 잠시만요. 왜 이렇게 돼 있지? 7월 9일 날 차트를 옛날 차트를 올려준 건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의 주봉이에요. 12월 16일의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음봉이잖아요. 음봉에 제가 여기를 더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변형형 캔들에 대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 선그어 놓은 거는 샛별형의 기준에 돌파의 국면, 돌파의 시도의 국면. 그래서 요자락에서의 편입 기준에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었다는 거고 LG화학이 좀 요자락에 있어요. 요 밑에 자락에.
LG화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LG화학은 요 밑에 자락에 있고 아쉽게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그 이슈 물적 분할 관련돼서 뭐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치권하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될 수도 있어. 윤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공매도 아유 그 공매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공매도 연장을 해. 그럼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 영향 없습니다 했어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에 못 간 적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찌 됐건 지금의 기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 강세를 띌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봉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일부 실렸어요. 지금 보시면 눈으로 보일 뚱 말뚱 보일 뚱 말뚱 하잖아요. 그런데 거래가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여. 특히 이때. 그렇게 해서 매직 시그널에서 이런 매직 시그널은 뭐다? 이평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2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죠.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기울기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와. 눈에 좀 띄긴 띄죠. 근데 돌리진 않았잖아. 근데 보조지표라는 건 뭐냐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뉘어지는 순간 벌써 여기서 매수 사인 나옵니다.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둔화돼 버려요. 그럼 벌써 매도 사인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윤 정도 말 듣는 방법뿐이 없어. 기울기가 내려오다가 조금 여기서 달라지죠. 기울기가. 누구보다 먼저 여기서 이평선 밑에 있더라도 기울기가 돌려지는 순간 매수 사인 나옵니다. 다만 이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세 흐름인 거고 주봉에서 놓고 보실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 장중의 기준이에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뚫고 올라가는 샛별형의 기준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들여다본다. 펀드멘털 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준이다. 월봉 기준에 상승 잉태형의 기준에 거래량 이제 더 터져주면 될 것 같고 뭐예요? 샛별형의 기준인데 금요일까지 합치면은 거래량이 수반될 것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주의 흐름까지만 연동이 되면 추세의 강화는 충분하다. 1. 펀드멘털적인 부분이 긍정적이고 2. 어떤 이슈에서건 거래가 터져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거, 기술적인 게 둘 다 긍정적이다. 아주 대박스러운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간만에 거래 제대로 터졌잖아요. 5MA, 20MA 거래대금 2천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나라 거래대금 7상위 5위 전후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이게 물적 분할 때문에 뭐 허벌나게 뜯을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LG화학이 지난해 물적 분할 발표하고 60만 원 이탈됐어요. 근데 60만 원 이탈되고 어떻게 됩니까?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에 이때 SK이노베이션 움직인 것처럼 3개월 동안에 LG화학이 75%가 올라요.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 어떻게 60만 원에서 깨진 60만 원에서부터 105만 원까지 75% 올라옵니까? 이번에 또다시 물적 분할 얘기가 또 나왔고 야 물적 분할해갖고 지주사의 기준에서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작년 얘기 또 재탕이죠. 그리고 리콜이 작년에 2번 있어서 그 당시 60만 원 깰 때 이번에 리콜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 60만 원 또 깨고 내려가야지. 더 깨고 내려가야죠. 더 겹쳐졌으니까. 7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물적 분할의 악재라는 얘기야. 포스코 물적 분할 얘기하고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 추세가 완전히 깨져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움직이는 건 물적 분할로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문자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 있어요. 이 문자의 기준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전부터 뭐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들어가죠. 12월 2일이에요. 아직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뭐 11월 16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이 18%인가요? 4,800만 주짜리 종목에 800만 주 넘게 매집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20% 채울 기세야. 근데 주가는 꽉꽉 눌러놨어요. 17,000원 평균 단가 대비. 우리의 기준은 18,600원에서부터 신규 편입 들어가는데 이 당시 기준은 1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10%로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매수해 드리는 거야. 같은 12월 2일에도 계속. 계속.
그렇게 해서 10%까지 채워요. 그럼 우리는 얼마? 18,000원대 중반, 19,000원 전후에 문자 매매 기준에서는 이때. 그리고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는 그 이전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편입을 합니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도 계속 편입, 2만 원에도 편입, 그리고 다시 미끄러져서 내려와도 또 편입, 또 편입, 또 편입, 또 편입, 또 편입. 오늘 22,500원 뭐 이렇게 찍죠. 주선이 슈팅 나와요. 근데 슈팅도 아니야. 오늘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들이 들어갈 때는 매집의 기준이니까 시가총액 뭐 9,700억짜리 매집의 기준이니까 따라 붙고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700억이면 개별 매매 되죠. 이쪽은 매집이 돼서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와요. 있는 물량도 계속 잡아가요. 결론적으로 15일 날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12월 2일 아까 맨 처음 문자 나왔을 때 기준. 왜 여기서 못 잡습니까?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22,000원. 22,0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오늘 다 넘겼죠. 목표 주가 상향이지. 왜? 추가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들 교육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매집 비중, 매집 비율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게 2007년도 노수 자료입니다. 2007년도. 41페이지짜리. 이런 것도 달라고 하세요. 또 장중에 들어와 계시면은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영상을 어제 15일 날 녹화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15일 날. 어제 기준 대비해서 5% 이상 올랐어요. 장중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지금 클릭하셔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장중에 띵동 하면 들어가실 수 있죠. 오늘 추가적으로 종가 4.64% 올랐고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820만 주, 4,800만 주짜리예요. 응? 그럼 얼마예요? 몇 퍼센트야? 1, 4, 8. 그럼 얼마? 3, 4. 그러면은 3, 4면은 대략 7인가요? 8? 7, 8, 38에 4, 8에 32, 8, 8에 64. 7이네, 그러면 17%대. 17%대 매집이 됐고 17,300원이 매수 평균 단가입니다. 17% 매집이 된대. 프리미엄이 20%가 안 돼요. 프리미엄이 20% 정도 되겠다. 20%. 17% 매수. 50% 이상 매수, 10% 이상 매수를 하면요, 매집을 하면은 50% 이상 100%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17,000원 대비해서 50% 잡으면 17,300원이지만 18,000원, 오케이. 그럼 8,5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25,000원, 26,000원까지 올라가야 돼. 최소 봅니다. 50%만 들어 올린다 해도 17% 50%. 그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 25,500원, 34,000원. 이게 지금 2월 15일자 기준에서의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50%, 100%의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추가적인 매집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봉에서의 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주봉에서 거래가 수반돼 있죠. 거래량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가격 6,000원하고 지금 2만 원대의 기준하고 거래량 거래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만 원, 여기가 만 원이라고 쳐도 만 원도 안 되죠. 얼마? 8,000원 기준에 200만 주, 300만 주라고 칩시다. 300만 주, 8,000원 기준에 300만 주면 얼마? 240억입니다. 2만 원 기준에 300만 주면 600억이에요. 차이가 나요. 월등히. 그래서 거래 대금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300만 주 이런 수준의 거래 대금이 아니고 더 터져야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상승익대 확인형 뭐 이렇게 잡아드릴 이때 가격도 19,000원대예요. 이때 가격도 12월 2일 날 종가의 기준으로 가격도 19,000원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거래량 계속 수반되고 추가 수급 들어오고 눌림목 나온 이후에 급등.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거래 대금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 잡는다? 거래 대금이 미흡한 만큼 개별 매매 기준에서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17% 매집해서 욕심은 나지만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 수준이고 거래대금은 아직 2천억이 안 된다. 1,000억도 잘 안 나온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눌림목 보면서 차분하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놓는다면 주력주 기준에서 그 이후의 수익 부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문나 선생님처럼의 이런 계좌 수익들 4달 만에 극대형주에서 얼마? 70% 계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생들 하셨고요. 금요일장에 대박들 내시고 지금 전화하셔서 새벽에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전화하셔서 나 금요일 아침부터 윤정도하고 같이 움직일래요. 나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 좀 내고 싶어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그래서 잡아내고 싶어요.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